여러분 반갑습니다. 천만입니다. 어떻게 휴일은 잘 보내셨는가요? 여러분들 가족들하고 잘 보내셨으리라 믿고요. 오늘은 그 삼성전자 우선주 내일 그 삼전 주가 전망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목표가는 우리 삼성전자 12만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는 그렇잖아요. 쌀 때 사자. 쌀 때 사야지 항상 버스 지나간 다음에 버스 타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그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매수의 적기 타임이다. 근데 적기 타임인데 이 적기 타임을 놓치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특히 이제 급여 생활자들은 상당히 아쉬워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그 급여 기간에 그 급여를 받아야지만 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여유가 없다 보니까 항상 그 기간까지는 뭔가 좀 주가가 조정을 받아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그렇습니다. 그 몰빵보다는 항상 분할 투자를 해가지고 조금씩 계속 납부하듯이 매수하듯이 이렇게 하는 게 안 낫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연금 모으듯이 해야지. 연금이나 적금 들듯이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차분하게 마음가짐을 갖고 우리 삼성전자를 많이 사랑해 주시면은 여러분들한테 좋은 결과가 오리라 믿어요. 그리고 영상 여러분들 많이 시청해 주시는데 구독 및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기회 되시면은 그 가입도 많이 해주셔서 천만전자한테 많이 힘을 주신다면은 천만이 더욱더 힘을 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빠른 뉴스, 신속한 정보를 제공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 국채 금리 등락이 변동해서 연동해가지고 등락을 반복하잖아요. 우리 국내 주식시장이 지난주에 FOMC 결과에 따라서 연준의 그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가 이제 재확인됐어요. 그래서 상승 전환이 됐습니다. 그 증권가에서는 통화긴축 정책에 대한 그 불확실성이 회수되면서 1, 4분기 실적으로 관심이 쏠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코스피 예상 밴드를 대략 2,970에서 3,130선으로 제시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번 주는 그 통화정책 긴축 관련 의구심 해소하고 코스피 밸류에이션 부담 완화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칭 증권가나 이게 금투 같은 데서는 그렇게 보고 있죠. 미 연방준비 그 연준에서는 지난주 FOMC 회의를 통해서 통화 긴축에 대한 시장의 불안을 상당 부분 완화를 했습니다. 그 점도표를 통해서 2023년까지 제로금리 지속 의지를 피력을 했어요. 그리고 국채 및 그 모기지 담보부정권 그 매입 수도를 유지하겠다 밝혔죠. 그 파월 연준 의장 역시 통화정책 결정에 인플레이션 기대나 전망보다는 실제 데이터를 활용하겠다면서 긴축 관련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은 했습니다. 다만 그 시장금리 재상승하고 이번 주 예정된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미중 마찰 재점화 우려가 증시에 좀 부담이 될 수는 있어요. 미중이 어떻게 잘 해야 할 텐데 중국과의 미국과의 관계가 가장 또 중요한 부분으로 떠오르고 있네요. 그래서 FOMC 회의에서 시중금리 상승 속도 조절을 위한 정책이 부재해가지고 시중금리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고요. 연준 점도표에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크게 상향한 만큼 시장금리 상승 압박이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증권가에서는 이렇게 언급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의 관심은 점차 이제 실적으로 이제 이동할 전망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시장은 미국의 국채금리 움직임하고 연준 위원들의 발언 그리고 미국의 경제지표 등의 흐름 등을 한번 주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22일 날은 파월 연준 의장, 23일은 그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하고요. 그리고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24일에는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등 주요 인사들이 발언이 막 쏟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 변동성이 약간이 좀 커질 수도 있다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3월에 FOMC 직후에 안도했던 미국 금융시장은 국채 금리가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면서 이번 주 국채 금리 상승에 대한 연준 의원들의 발언과 미국 경제지표 결과의 민감도는 보다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예상하시는 분들도 꽤 많네요. 그래서 경제지표 중에는 인플레 우려 관련 미국 2월 근원 PC 물가 상승률에도 관심이 있어요. 물가 상승률이 어떻게 나올지도 상당히 궁금해지죠. 그래서 2월 코 CPI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크게 불안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어느 연구원은 이렇게 언급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유로존 3월 PMI는
서유럽 락다운 수정 상행 옆으로 조금 부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죠. 그래서 금리 상승 속도 조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뭐 내용이 뭐 이리저리 좀 뭐 혼란스럽더라 하더라도 대부분 그야 결국은 그건 것 같아요. 이제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 금리가 과연 올라가느냐, 안정적이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증시가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뭐 연준 의원들이 이제 발언들도 많이 나올 텐데 각 연준 의장이나 뭐 총재들 도대체 총재들이 어떤 또 발언을 내쏟을지도 상당히 기대됩니다. 그리고 또 키포인트가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어떤 식으로 또 협상을 할 건지 거기서 또 틀어지거나 또 말 그대로 서로 보복한다고 하면은 또 분명 주가는 또 이제 폭락의 길로도 갈 수도 있겠죠. 하여튼간 좀 재미있는 사건들이 또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계 주요국 지수를 잠시 보면은 다우산업은 좀 빠졌어요. 그래서 0.7을 빠져가지고 32,627에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은 조금 올랐죠. 그래도 13,215에서 지금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볼 때 빨리 해가지고 14,000까지는 가야 하는데 약간 좀 더디죠. 지금 계속 지금 기술주 상장주들이 힘을 못 쓰고 있고 S&P는 3,913에서 머물렀죠. 약간 빠졌습니다. 거의 보합권에서 이제 머물렀습니다. 일본도 1.41% 빠져가지고 29,792에서 마감을 했네요. 3만이 또 깨졌고 상해는 1.69 빠졌죠. 많이 빠졌네요. 3,400에서 마무리됐습니다. 항생도 1.41 빠져가지고 28,990에 마무리됐고 유럽도 마찬가지로 한 1%다 빠졌네요. 1.05 빠져서 영국은 6,708, 프랑스도 1.07 빠져가지고 5,997, 독일도 1.05% 하락해서 14,621에 마무리 졌습니다. 거의 파란불로 거의 도배를 했네요. 유럽도. 시장 지표는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 USD 달러가 1130원 한 5원 올랐습니다. 지금 계속 달러가 좀 약간 오르는 추세로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오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일본 엔달러도 108.9엔이고요. 그 국제 유가도 계속 상승 중에 있습니다. 약간 좀 꺾였더라도 다시 또 올라가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 61.44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엔화는 1038원이요. 6원 올랐죠. 그리고 유로화는 1344원, 중국 이엔화는 173.49원입니다. 그리고 휘발유 값도 계속 좀 오르고 있고요. 국제 금값이나 국내 금값도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지금 흐름이 굉장히 좀 더디긴 더뎌요. 올 12월 달부터 계속 흐름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금 이런 곡선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우상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1.18% 상승해서 3,011에 마감을 졌어요. 좀 더 힘차게 올라가지고 빨리 최고점 그래서 한 3,300선은 좀 뚫어줘야 할 텐데 그 시간이 이제 조만간 오지 않겠나 하는 기대는 갖고 있습니다. 코스피 대형 15종목을 보니까 모두 뭐 거의 막 파란불이죠. 보면 삼전도 떨어져가지고 그리고 SK하이닉스도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날 또 2.8% 빠져가지고 13만 8천 원이고요. 네이버는 40만 2천 원, 삼성전자 7만 7,700원이고 LG화학이 많이 빠졌죠. 지금 배터리주들이 좀 힘을 못 쓰고 있어요. 현대차는 22만 9천 원, 23만 원이 또 깨졌네요. 삼바도 70만 8천에서 계속 좀 헤매고 있고 그리고 배터리 관련된 또 SDI도 66만 원에서 지금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카카오도 49만 2천 원이고요. 50만 선에 다가가기가 힘든가 봅니다. 셀트리온이 좀 많이 빠졌죠. 28만 7천 원에서 지금 흐름을 보여주고 있네요. 기아차는 8만 7,500원, 현대모비스가 조금 올라가지고 30만 원에 딱 턱걸이 했고요. 포스코 28만 5,500원, LG전자 15만 3천 원, LG생활건강 151만 8천 원 정도 있습니다. 하여튼간 대부분 다 파란불을 보여줬어요. 그래가지고 내일은 어느 정도 좀 반등을 하지 않겠나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삼성전자 보통주 주가는 이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마이너스 1.21% 빠져가지고 81,900원에서 마감을 했다는 거죠. 지금 작년에 보면은 아시죠? 3월 19일에 최저점입니다. 42,300원에서 지금 계속 우상향을 했어요. 우상향을 했고 약간 좀 조정받는 기간인데 이 부분이 좀 굉장히 좀 지겨운 흐름이죠.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줄기차게 매수를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계속 모아야지 이게 흐름이 밑으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떠받치는 힘도 있고 삼성전자가 그렇게 뭐 허접한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충분하게 오를 수 있는 힘은 있습니다. 그리고 오선주도 마찬가지죠. 오선주도 이때 3월 19일이 가장 최저점이었어요. 그때 34,900원에 사셨던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여기서 지금 올라와가지고 지금 86,800원까지 찍었었죠. 거의 2배 이상을 찍은 거예요. 지금 어느 정도 좀 횡보 기름이 있는데 이 횡보 흐름에서 72,000 섹터에서 거의 좀 오래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밑으로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7만원 선이 깨지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뭐 폭락론 같은데 너무 휩쓸릴 필요는 없어요. 그 미국 10년 국채 금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니까 요동치는데 한 1.74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또 빠졌다가 1.8 다시 또 지금 1.730에서 지금 현재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금리가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가 뭔가 좀 안정세가 보이질 않는 것 같아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지금 금리는 좀 높다는 거. 이 높은 금리 때문에 우리 코스피 같은 데는 엄청난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상당히 좀 별로 좋은 흐름은 아니죠. 선물지수도 잠시 보니까 다우존스는 좀 빠졌어요. S&P도 0.24 빠지고요. 지금 나스닥만 좀 올랐더라고요. 나스닥 0.37, 러셀 0.8% 올라가지고 좀 상승 중에 있었고요. 유럽도 좀 다 빠졌죠. 유럽도 많이 빠져가지고 독일 0.38, 프랑스 1.14, 영국도 1.7에서 많이 빠졌습니다. 빠져가지고 지금 선물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오늘의 삼성전자 소식을 보니까 우리 이재용 부회장이 참 고생이 많네요. 보니까 충수형으로 일명 맹장염인데 거의 뭐 죽다 살아난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위치가 위치인 만큼 제대로 어필도 못하고 뭐 좀만 제대로 대우받으려면 뭐 특별 대우니 뭐 특혜니 그런 시비가 또 있다 보니까 그 고통을 참다가 결국 터졌다 하더라고요. 그 맹장이 터져가지고 상당히 고통스럽게 치료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빨리 쾌유해가지고 좋은 모습으로 빨리 이렇게 삼성전자에 다시 또 복귀를 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재고 소진에 우려되는 그 D램 랜드하고 그 1, 2의 삼성이 이제 SK가 이제 최대 수혜자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재고 소진이 우려되는 거죠. 지금 반도체 없어가지고 난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반도체 값 오른다고 하니까 지금 결국 업체들에서 일반 IT 기업들이 지금 삼성과 SK 반도체 살려고 지금 막 몰려드는 것 같아요. 지금 가격도 오르지, 수요도 막 물량도 없지, 수요는 폭발하지. 지금 이런 그런 상황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삼성과 SK 거의 날개 달지 않겠는가. 2분기부터는 뭔가 확실한 그 퍼포먼스 보여줄 것 같고요. 이전 삼전에서 이전 폴더블 저가폰 이전 관련된 이제 언팩 행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년 만에 이제 스마트폰 전략을 바꿨다고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 제가 볼 때는 뭔가 차별화된 폰으로 보일 것 같아요. 이제 뭐 노트 시리즈가 없어지면서 갤럭시 S 시리즈의 상위 품목에 이제 노트 기능을 집어넣고요. 여기는 이제 폴더블하고 뭐 플립은 약간 고가폰을 해서 하반기에 출시하는 전략, 상반기에는 일반 갤럭시 S 시리즈 출시하는 전략, 그리고 상하반기를 뭔가 이제 다시 또 구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격 차이도 어느 정도 또 형성시킬 테고, 그리고 폴드 같은 경우는 힌지 같은 게 중요하겠죠. 접는 부분. 그런 부분 또 새로운 기술을 적용을 해가지고 폰 자체를 가볍게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탐나게 살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또 유혹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휴대폰 많이 팔릴 것 같습니다. 1000만 구독자분들의 촉을 봤어요. 일단은 요즘 휴일이라 그런지 오늘은 좀 투표가 좀 저조하네요. 보니까 한 1200명 정도 했는데 내일은 상승한다가 55%고요. 하락은 25%, 보합은 한 19% 정도의 그런 투표율을 보여줬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뭐 휴일 기간에 좀 편히 잘 쉬었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간 쉴 때는 푹 쉬시고요. 또 내일 또 장 들어가면 또 본격적으로 열심히 또 촉을 세우면서 투자를 임해야지 않겠습니까? 항상 문제는 그거예요.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가? 여력이 있어야겠죠. 여력이 없으면 힘들어요. 여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력은 결국 총알이 필요하다. 자본이 좀 있어야겠죠. 자본이 있어야 하고 이 없으면은 뭐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여력이 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비투는 하지 마세요. 비투는 금지입니다. 금지. 비투는 하지 마시고 항상 여유 자금으로 하시는 거예요. 여유 자금. 여유 자금으로 하셔야지 여러분 안정적으로 할 수 있어요. 비투 하면은 계속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아요. 또 조금 떨어지면은 굉장히 민감하더라고요. 특히 새롭게 그 주식시장 들어오는 그 주린이분들, 그 어떻게 보면 초보분들이 들어오면은 거의 막 한
1, 200원에도 상당히 민감하더라고요. 1, 200원에 그 하락에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뭐 장기 투자자 하는 분들은 뭐 그러려니 하는데, 하여튼 그래서 저는 들 수 있으면은 그 빚을 내고 하지 마시고 자기 여유 자금으로 조금씩 뭐 한 주나 두 주 사세요. 조금씩 사셔가지고 이렇게 모은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3월 29일까지 모으셔야 하는데, 3월 29일까지가 이제 해야지 인전 나중에 이게 기준일이 3월 30일이 될 거예요. 이 3월 29일까지는 충분히 삼성전자 5톤지를 모아야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당일날 모으면은 주가는 올라가 있을 거예요, 분명. 그래서 한 미리미리 사셔야 돼요. 미리미리 안 사면은 또 나중에 3월 29일날 또 가격이 올랐을 때 사버리면은 그렇게 좀 아쉽잖아요. 좀 저렴하게 살 때가 좋은 거니까. 그런 점도 잘 이해해 주시고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몰릴 때 막 사버리면 주가는 상승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간 많이 모으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배당도 많이 받고 그 배당금을 가지고 또 투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간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휴일 편히 쉬시고 내일 또 월요일 날 새벽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천만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